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별로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가 투자자들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시장 얘기도 하고 2차 전지 얘기도 한 것은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별로 워낙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건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만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지금 반도체와 IT 부품에서 LG노텍의 시대가 뭐 불을 뿜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수의 변동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죠.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했던 대로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를 2주 안에 어떻게 발표할 거냐가 관건인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이 현재 지금 계속 치명률을 얘기하는데 저는 치명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전염력입니다. 전염력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다시 경제를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염력이 정말로 그렇게 강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PCR로도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염력이 정말로 강하다면 이게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일시적으로 조금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기존 백신을 일정 부분이라도 무력화시키느냐가 관건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아마겟돈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까지 뭐 심하지 않다면 결국은 이것은 2주 안에 정리될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새롭게 생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수가 정말로 시장 전체를 다 흐트러 버리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의 충격만 줄 것이냐를 우리가 미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2주 안에 발표되는 것, 그다음에 시장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키로 보고 있는 종목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결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시대 탄력이 급격히 둔화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포인트, 시장 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입니다. 기존과 다른 항체 치료제로서 만약에 기존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다면 항체 치료제에서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진단키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현재 시장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지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종목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종목을 축으로 보면서 시장 체력과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조금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법으로는 일정 부분의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오미크론 변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2차 전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셀부터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주가가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 분할 이슈도 있고, 화재도 있고. 근데 이게 주가에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변수인데도 벗어나지 못하네요. 근데 제가 보는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이 싱글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양쪽에서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싶은 2차 전지 셀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게 팔더라도 완성차와 빨리 계약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좋은 계약을 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그 셀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 소재를 받는 업체들에게는 소재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을 보상해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소재 업체는 오른 가격 때문에 터지고 그다음에 완성차에게는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익이 쉽게 안 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기차가 큰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 셀 업체가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오게 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이런 낮은 영업이익률로는 계속 실적으로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재업체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재업체는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벌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셀 업체는 기다려도 좀처럼 이익률이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잘 될 거라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익률이 안 올라간다면 현재 구간에선 추가적인 강세를 우리가 이어가기가 어렵고요.
말씀해 주셨던 수급 내용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종목 투자해봐야 어차피 물적 분할돼서 종목이 분리되는데 그럼 이 종목 지금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필두로 한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당분간은 투자 매력이 없네요. 2차 전지 시장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분리해서 상장했을 때 예.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어닝 쇼크가 나왔으니까 3분기에 이제 이 하향세가 언제 멈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분할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할 얘기 1월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사 이슈로 오히려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아예 차별화가 더 심해질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떨까요?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이것이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다단한데요. 먼저 수급적으로 보시면 수급? 이제 분리가 되면 이쪽으로도 기존 ETF에서 종목을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패시브 수급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루션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기관들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반대쪽으로 그동안 쌓아놨던 2차 전지 소재 쪽 수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장하는 순간부터 수급의 밸런싱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이 언제냐. 이게 밝혀지는 순간부터 아마 수급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의 지금 이익률이 계속 올라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기계적으로 채우는 수급은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시장 전체의 수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장으로 권영수 부회장이 왔죠. 기존의 LG그룹의 2인자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예. 에너지솔루션에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아마 이분의 행보의 마지막 LG그룹에서 마지막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되는 과정에서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도 시키고 제대로 된 이익률을 내는 업체까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EO 교체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이익률, 수급적인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가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상장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장 수급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거의 올인하는 형태가 맞다라고 보여진다면 예. 날짜가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수급의 이동을 조금 고려한 그런 전략. 그래서 소재 쪽에서도 조금 힘을 빼는, 물론 외국인들이 덜 사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100조까지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80조, 100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이 SK하이닉스가 80조 원입니다. 85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패시브 수급은 어쨌든 그쪽으로 상당수 쏠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날짜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뭔가 차근차근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부르는 건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악재다라고 부르고 있는 만큼 소재업체들이 지금 당장은 좋고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결정되면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보여줬던 흐름처럼 그런 기계적인 수급은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소재들에 대한 비중을 빼고 LG에너지솔루션을 산다는 건 다른 2차 전지 관련 소재들의 주가도 수급 요인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초까지. 자, 그렇다면 그래도 2차 전지 소재주에는 우리의 아직 희망과 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양극재 관련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다. 그리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목표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목표가가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가격이 올라오면 수정되고 있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팔로우업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주가가 낮은 수준도 아니고 성장성이 상당히 반영된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업하는 것은 결국은 시세에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증권사 목표가는 여기서 큰 의미를 지니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기술적으로 뭔가 붕괴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의심을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2차 전지 사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도 소재를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가야 됩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뭐 100% 이런 수익률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가장 먼저 또 빠져나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차 전지 소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져가야 된다. 시장의 선택이 여전히 NFT, 메타버스,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는 거죠. 대신에 선택을 하고 나서는 계속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벤트 일정에 따른 수급적인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요인은 없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수급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소재 업체들 쪽으로의 쏠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일정이 결정됐을 때 일정 부분의 수급의 변동성이 올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셀트리온이 워낙 힘든 구간을 갖고 있고 고객사가 탄탄한 에코프로비엠이 수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총 1위를 노려볼 만한 이벤트가 있을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수급 부담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확실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 1월이 될지 뭐 2월이 될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간까지는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어서 지금 또 이걸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은 조금 힘들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쯤에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될지 내 포지션에 변화를 줘야 될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운용을 오래 하셨던 분과 뭐 식사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 워낙 어려우니까 수익이 났을 때도 계속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병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트레이더라면 그러니까 장기를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는 트레이더라면 어쨌든 시장 중심 종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그것도 리스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시장의 메인 화두에서 빠져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할 매도, 살 때도 충분히 분할 매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확정짓는 작업이 분할로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늘 부족하네요. 2차 전지 장비 업체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PNT에 주목하고 있는데 캐파 증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겠습니까? 네, 실적은 지금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 내년에 더 빠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업체냐면 롤트롤 장비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롤로 마는 것인데요. 2차 전지도 중간에 뭐 분리막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뭔가 물질을 도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띠려면 뭔가 도포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게 롤트롤 장비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코팅하고 자르고 뭐 이런 장비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요.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고요. 2차 전지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추가적인 수주도 있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추가적인 어떤 확장 가능성을 보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장 만들면 그다음에 뭘 넣어야 됩니까? 장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 매출이 지금 이 회사가 헝가리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국내에서 3사와 이미 계약을 하고 있지만 국내 3사가 지금 어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미국 공장이 완료 단계잖아요. 공장에 털을 다 만들고 공장을 세우면 그 안에 장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같이 갔던 장비들과 계속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PNT의 해외 수출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장비의 특성상 시기가 뭐 몇 년 이어지는 그런 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부터 내년 1분기 정도가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윤진희님께서 그래서 에코피엠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안 좋게 보신다기보다는 내년 그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와 맞물려서 수급 우려가 있을 수 있다. 1월 중순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명확하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야 되느냐? 분할 매수하십시오. 근데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건 흔들림이 나타날 때는 내가 산 가격을 생각하시지 말고 강한 흔들림이 나타날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요, 위원님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갑자기 좀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DB 하이텍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DB 하이텍이 지금 6.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사 지분을 좀 빼고 있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 이런 이슈로 이 역시 수급 부담으로 인한 주가 하락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이런 게 이제 기술적인 변동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갑자기 뭐 거래도 좀 비교적 증가하고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는 이럴 경우에는 일단 비중 축소가 맞다. 비중 축소. 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산업이 좋고 뭔가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종목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일단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달라지는 겁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달라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부 다 팔 수는 없지만 일단은 소폭의 비중 축소를 통해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조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이 있어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살지 더 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다 100% 주식 물량으로 들고 있으면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카카오가 아마 처음 변동성이 터진 날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일단 내 예상이 틀렸으면 비중부터 줄이는 게 투자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때는 일단 포지션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이 일단 투자의 단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이 그동안 사다가 좀 매도한다는 얘기도 있고 공매도 물량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DB 하이텍까지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